5월을 흔히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만큼 열정적이란 말인데요. 울산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정의 한가운데 있었던 병영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 이제는 선생님 완연한 봄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실록의 계절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이. 지금은 또 어디로 재밌는 곳으로 가나요? 우리가 울산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400년쯤 전에 울산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울산이 참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장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 그때 그 장소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경상자도 병영성. 오늘 그곳을 한번 가 봅시다. 네. 울산은 성이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해 성곽도시라고 하죠. 그만큼 관방의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중 하나가 병영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곽 위에 있잖아요. 이 성곽 길이 너무 예뻐요. 이 병영은 어떤 곳인가요? 큰 도시에 가면 병영이라는 지명이 많아요. 병영은 뭐냐면 옛날에 병사들이 주둔하던 곳이 병영이거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영 이곳이 행정구역상으로 동동, 서동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병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울산의 병영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3월 달이 되면은 항상 이야기되는 병영 만세. 이 병영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본거지가 바로 이 병영입니다. 그리고 이 병영은 울산의 성곽을 가장 대표하는 곳. 그것이 바로 병영입니다. 울산의 성곽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울산을 또 성곽 도시라고 하잖아요. 발굴되고 복원된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거나 터가 있는 것들이 한 27개 정도 되는데 울산이 2016년부터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한 탐방길 조성 사업을 했어요. 중구 일대 한 14km 정도를. 그래가지고 여기 병영성, 울산 고읍성, 개변성, 울산읍성 등등 해가지고 한 6개의 성곽을 아우르는 성곽 탐방길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학성, 옛길을 걷다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울산의 종갓집 어떤 테마를 역사 문화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병영입니다. 울산의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소실돼 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병영성은 한창 복원 중으로 곧 예전의 모습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성곽을 보면은 산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병영성은 이 마을에 있더라고요. 이 여기가- 병영성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마을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게 뒤에 황방산이라는 산이 있고 황방산을 배경으로 해서 성을 쌓았거든. 그러니까 꼭 마을에 있는 산은 아니고 울산의 읍성 아니면 언양읍성 이런 평지성하고는 달리 이곳은 토곡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언덕에다가 사는 성이니까 방어용 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병영 하면은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 많은 남성분들 중에 병영 생활이 떠오릅니다. 군대 생활. 병영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병영은 바로 군사 시설이거든.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초삼한 시대부터 굉장한 군사적인 관방 도시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병영입니다. 이 병영은 전체 길이는 얼마 안 돼요. 타원형의 동그란 성이거든요. 2010년 정도부터 막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 복원공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북문지로부터 시작했고 최근에 남문지가 발굴됐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다 드러났거든요. 이 성의 높이는 한 3.7m, 전체 길이가 한 1.4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경상도 지역의 육군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이니까 굉장히 장소성으로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길이
여기 군사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었죠? 그렇죠. 이제 이 성의 쭉 보면은 여기 성의 구조가 뭐냐면 위쪽에는 항상 그 보초, 적이 오나 안 오나를 관찰하는 곳이거든요. 치성, 옹성 이런 게 있거든요. 옹성은 공격이나 방어할 때 사용하는 모양이고, 치성은 공격용이고 초소거든. 그래서 적이 오나 안 오냐. 이 병영성이 위치한 곳은 동천강과 울산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조망이 되게 좋아요. 지금은 주택가가 있고 빼곡하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동해 쪽에서 태화강으로 들어오는 적, 무룡산 넘어서 들어오는 적, 이런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관망이 좋은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울산에 성이 있는 곳들이 서생포 외성, 도산성, 그리고 이곳 병영성 다 물길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병영성은 조선의 육군사령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또 하나, 병영성을 이곳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신비한 일화가 있습니다. 병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흔히 이제 조선시대의 군사 체계, 관료 체계 이런 것부터 알아야 이 병영성의 비밀이 풀려요. 경상도는 조선시대에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냥 통틀어서 경상도였거든.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 줄 알죠?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도는 바로 울산 위에 있는 경주, 경주의 경자하고 저 경상북도 상주, 상주의 상자를 합쳐서 경상도. 근데 이 경주는 임금이 봤을 때, 경복궁에 앉아 있는 임금이 봤을 때 왼쪽 편에 있잖아. 그쵸?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좌도. 상주는 딱 경상도로 갈랐을 때 오른쪽 편이니까 우도. 그래서 경상, 좌도, 우도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본래의 본령, 군사시설은 관문성을 중심으로 모화에 육군의 본부가 거의 다 있었죠. 이게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태종이 이제 국방을 강화했잖아. 그러면서 군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봐도 울산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울산에다가 육군본부를 옮기기로 해요. 그게 1417년. 그러니까 이 성이 6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을 만들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존에 이제 관문성을 쭉 따라 성이 있었잖아. 기박산성 있는 기령 쪽에도 성들이 쭉 연결돼 있었거든. 관문성이 이항에 성 있는 거 그쪽에다가 이제 뭐 좀 조금 더 다지면 되잖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을 만들어서 깃발만 꽂으면 이게 날아가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깃발 따라가 봤거든. 따라갔더니 이 병영 쪽에 딱 꽂혀 있는 거야. 아,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 그래갖고 이곳에 병영성을 짓자. 그래야 이곳에 병영성을 축조를 한 것입니다. 경상좌도를 책임졌던 병영성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왜군에게 쉽게 북진할 기회를 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기 병영성이 군사시설이었잖아요. 중요했던 만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어요? 600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병영성이 굉장히 위기가 왔던 적이 있어요. 태종이 이 병영을 울산 병영에 육군본부를 옮겨놓은 다음에 울산을 도읍으로 승격을 시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죠. 그런데 세종 때 무렵에 다시 이제 격하가 됐어요. 울산군으로. 그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건 울산군의 지위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1592년에 4월 달에 4월 13일 날 일본이 외가 쳐들어오잖아요. 부산포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침략 소식을 듣고 병영, 울산 병영은 육군본부니까 당연히 동래성 쪽으로 지원을 하러 가잖아. 그렇죠. 그때 울산 군수를 대동해가지고 이각이라는 이 절제사가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전세가 영 불리하고 영 안 되거든. 그때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도망을 치고는 또 울산으로 와가지고 울산 병영에 또 와가지고는 자기 애첩하고 이런 뭐 먹고 살 것도 챙기고 놓고는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을 갔거든. 결국에는 임진각까지 갑니다. 임진각까지. 잡혀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초기에 엄청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왜군의 길을 터준 것밖에 안 되거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정에서 볼 때 이 울산 이곳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이 있었겠어요?
이 문책을 해도 그렇죠. 모자랐겠죠. 그렇죠. 문책을 당연히 해야 될 정도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딱 끝나고 1598년 선조가 울산을 다시 도호부로 승격을 시킵니다. 왜 승격을 해주셨을까요? 문책을 해야 될 판인데 승격을 시킨 건 뭐 때문이냐면 네. 울산에서 울산을 지키던 의병들, 이 의병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20여 차례의 성전보를 올리면서 정가를 올렸거든. 이 왜군들의 후방기지를 완전히 교란해 버렸어요. 울산의 의병들이. 그래 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울산이 다시 도읍으로 승격되는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울산은 경상 좌변형과 울산군이 함께 양립했는데요. 경상 좌변형의 위세에 밀린 울산군 사이에는 갈등이 많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병영성이 규모가 있었던 만큼 되게 시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성곽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울산 읍성 흔적이 별로 없잖아. 맞아요. 없는데 주요 시설이 남아있죠. 울산 도호부 동원이 남아있잖아. 동원. 또 그 옆에 객사터도 남아있잖아. 맞아요. 보건공사도 하잖아. 마찬가지로 거기는 울산 군수가 머물던 것이거든. 울산 군수보다도 계급이 높았던 병마절도사, 울산 병영을 지키던 장군이 있던 곳이니까 더 많은 시설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여기도 객사 머무는 것도 있었고 동원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시설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병영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어요. 1895년에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다 해산되고 이러면서 이제 600년 동안 유지되던 이 엄청난 병영이 이제 해체가 돼버려요. 그 군사들도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군사시설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여기 학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곳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또 보면은 여기 병영초등학교 앞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적어놓은 글자를 보면은 딱 보면은 한자로 포토사 이하, 개하마라고 적어놨거든. 종이품 갖고 있는 포토사의 간직 이하는 전부 말에서 내려오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울산 군수 쪽에 있는 문의는 이쪽에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갈등이 나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대신이라는 울산의 병영성의 절제사, 제일 높은 분이죠. 네. 종이품이죠. 울산 군수로는 종사품인 김한경이라는 문인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계급으로 보면은 당연히 여기가 높잖아요. 훨씬 더 병영 높죠. 쪽이 높잖아. 네. 높은데도 불구하고 울산 군내에 있던 군수는 이쪽을 조금 천대시했죠. 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도배 사건이 있는데 여기 도배를 큰 건물을 하나 짓고 도배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울산 군수 쪽의 병사들을 동원을 좀 해라 이랬는데 도부사가 무슨 소리 하느냐. 울산 군수가 그럼 군인들의 일은 군인들이 해라고 했지 우리 동원해라는 거는 일대가 없었다. 절대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팽했거든. 그러니까 병영 절제사가 삥 돌아온 거죠.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아전을 4명을 잡아다가 족쳤는 거야. 엄청나게 족쳤죠. 이 4명이 돌아가지고 김한경 군수에게 또 자초지를 아릴 거잖아. 네. 그러니까 군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 또 없거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또 비밀 문서를 씁니다. 절제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막 깨알같이 써가지고 올리거든. 근데 절제사가 또 이걸 중간에 편지를 또 가르치네요. 낚아채요. 그걸 들은 명종이 딱 바라보고는 둘 다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문신과 무신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다는 게 드러나 있고 병영의 대장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포토사 이하는 여기서부터 날에서 내려서 걸어오라 했던 증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상좌도 병영성은 호국 선열의 어리석인 곳이자 울산의 과거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울산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울산실록의 병영성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병영성이라는 곳이 사실 지금 이제 열심히 복원 작업을 하고 있지만 울산이라는 도시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굉장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임진왜란 과정에서 국토가 완전히 유대됐을 때 그때 울산의 이경영이라든지 심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무, 원종, 공신으로 책봉돼 가지고 무려 165명이 공신으로 책봉이 됐거든. 울산의 의병들이. 그 정도로 울산이 의병, 호국의 본산이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병영입니다. 이 병영성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몇 년 안에는 제대로 된 병영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병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호국의 도시, 그런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병영성,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조선 최고의 육군 사령부 병영성입니다.